안녕하세요, 윤근입니다. 오늘 리뷰의 제목은 손바닥만한 FPV 드론 하나로 과연 모든 비행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작년까지 저는 항상 2대의 드론을 들고 다녔습니다. 올해 비행하려면 DJI 아바타 2, 편하게 안전하게 날리려면 파보 20 프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기존 3셀 파보 20 프로는 비행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고층 빌딩을 한번 다이빙하고 나면 배터리가 끝나버렸고 결국 아바타 2를 함께 들고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베타 FPV가 4셀 배터리를 탑재한 파보 20 프로 2를 출시했습니다. 과연 이제는 이 작은 드론 하나만으로 오랫동안 원하는 만큼 모든 비행이 가능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두 도시를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는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송도 포스코타워와 주변 건물들을 다이빙하며 비행시간을 검증하고 나무 사이를 스쳐 지나가고 카페와 카페 사이의 좁은 공간까지 통과하며 이 작은 드론의 민첩성을 시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 삼성역 코엑스, 무역센터와 아셈타워를 반복해서 다이빙하고 도심 속 많은 구조물 사이사이를 비행하며 과연 이 기체가 얼마나 정교하게 조종될 수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가장 어려웠던 테스트는 작은 틈을 통과하는 비행이었는데요. 단 한 번만 실패해도 추락한 기체를 주우러 무려 500m를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이 작은 드론은 긴 비행 시간과 민첩한 조종성, 그리고 도심에서의 안전한 비행까지 모두 만족시키며 아바타 2를 대신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신의 호프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인천 송도와 서울 코엑스에서 직접 검증해 보겠습니다. 아야 피 날 것 같은데 피 안 나나? 녹화가 되고 있겠지? 안녕하세요, 윤근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베타 FPV에서 나온 파보 20 프로 2 4셀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 4셀 버전이 뭐가 차이가 있냐면 기존에는 이 파보 20 프로 같은 경우는 3셀 기준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다들 어떤 분들은 직접 개조하셔서 쓰는 분들이 있었는데 4셀이 난다는 건 더 오래 난다는 이야기겠죠. 그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셀로 더 충분히 날리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배터리가 더 무거워지니까 더 두꺼워졌고요. 거기에 맞춰서 모터 크기는 똑같은데 프로펠러 속도가 5,500kb로 줄었어요. 얘가 7,500kb인가 그랬거든요. 더 빨리 회전하는 거였는데 얘는 이제 조금 더 저속으로 회전하면서 토크 힘은 더 좋은 모터로 바뀌었다 보면 되고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FC 보드가 30A까지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얘로 비행을 하면서 과연 얘는 얼만큼 오래 날 수 있을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거 첫 비행이고요. 첫 비행에서 아직 이 기체에 대한 엄청난 신뢰가 있지는 않은데 한번 일단 공원 쪽에서 좀 안전하게 좀 날려보다가 그 다음에 한번 최대한 3.5V에 착지하는 걸로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영상 나와요? 네. 자동 4K 이거 봐,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처음 이제 세팅을 하면은 이게 다 풀려 있어요. 광각, 녹화 안정화, 끄기, 색상, 루반. 오케이, 됐다. 가보겠습니다. 기체를 세우고 확실히 얘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날아요.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레이턴시가 되게 괜찮은 파보 20 프로기 때문에 근데 잠깐만 여기 뭐 괜찮나? 일로 날라도 저도 속도가 이게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서 근데 뭔가 더 안정적으로 날죠. 그 다음에 지금 배터리를 보면은 4.16V예요 아까 전에 여기까지만 왔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메테오 75는 기억하세요? 걔는 배터리가 더 오래 가는 걸 알죠. 벌써 여기서 봤을 때 3.7V였는데 얘는 아직도 4.1V죠. 그러니까 확실히 얘가 배터리가 더 오래 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4.1V야. 이거 꽤 오래 날릴 수 있겠다. 신호가 건물 뒤로 가니까 빨간색이 되긴 하지만 잘 신호 생각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쭉 돌아서 통과해서 다이빙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빙 확실히. 그리고 참고로 그 DJI 오프에어니 프로가 신호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라이트보다. 그래서 확실히 또 신호에 대한 어떤 안정성이라고 할까요? 이게 더 좋은 기체입니다. 이제 아직도 4V예요. 아까 전에
여기서는 한 3.7V였잖아요. 기억하세요? 메테오 75는 3.7V였는데 얘는 아직도 3.99V야. 엄청 배터리가 많이. 여기 이제 통과해주고 이렇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까 전에 이쪽 갔을 때 한 3.6V인데 얘는 지금 3.93V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사이드로 돌면서 다이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속도도 확실히 메테오 70보다는 좀 더 빠르고 지금 야 3.85V 나온다. 야. 아직 충분해요. 그죠? 오크들을 보면서 아까 이쯤 오셨을 때 신호가 안 좋으셨어요? 이거 나는 괜찮? 노란색이다. 주황색이니까 다이빙. 제가 여기서 다이빙하는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다이빙을 하셨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리고 확실히 힘이 더 좋지요. 스로틀 쳤을 때. 자, 이제 3.8V야. 확실히 배터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공원도 충분히 날아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리는 확실히 더 크네요. 최대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배터리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날아서 첫 병이니까 너무 무리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다리를 지나서 다리는 당연히 지나고 올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배터리가 너무 충분해가지고 좀 더 날다가 와야 되겠다. 심지어 한 번 더 다이빙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저 앞에 보이는 저 건물 가서 다이빙하고 올까요? 그것도 괜찮겠다. 야 진짜 배터리 넉넉하다. 아니요. 아니 근데 그렇구나. 송도 여기 이응은 통과는 한번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오케이. 근데 저 정도는 해줘야지. 저 정도는 해줘야지. 좀 날았다 할 수 있죠. 안녕. 오케이. 야 3.7V야 아직도. 얘는 지금 배터리 테스트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나무 뒤로 갔을 때 진짜 제가 신호가 어떻게 나빠질지를 내가 파악이 아직 안 돼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네요. 여기도 뭐 있다. 자, 오. 안녕. 왜 안 쳐다보니? 나 안 보이니? 오, 드론이다. 그렇지, 드론이지. 오, 반가워. 그리고 3.1V고요. 그 다음에 아까 못했던 얘는 할 수 있나? 잠깐만. 얘는 근데 좀 빠른데 손가락이 열나 떨리고 있어요 지금. 그치. 그치. 저런 것도 다 되고 3.6V야 아직도. 그러니까 아직 한참 더 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원 지나서 저 도로로 해서 다리 건너서 돌아오는 걸로 해서 끝내도록 하기에는 아직 배터리가 너무 여전히 많이 남아있네. 오늘 배터리 많이 남아서 좀 지겨워지는 영상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근데 이 영상은 솔직히 말해서 얼마큼 오래 나느냐를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영상이잖아요. 최대한 3.5V까지 최대한 날려볼게요. 지금 6분 11초를 달고 있어요. 와, 엄청 오래 나네. 이러다가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속도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다이빙 한 번 더 해도 되겠는데요? 네, 돌아오죠. 이렇게 틈새 비행도 할 수 있다는 거. 확실히 얘네 근데 아까 전에보다 더 조정을 잘하는 것 같죠. 그 메테오 70보다 걔는 레이턴시가 있어서
제가 되게 막 못 날리고 으악 으악 하면서 날렸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별 제가 으악 소리를 안 내죠. 그만큼 더 얘가 더 뭔가 레이턴시가 없으니까 조작하는 대로 더 잘 움직인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부 20 프로를 사는 게 조금 더 뭐랄까 더 안정적으로 내가 더 잘 날린다는 느낌을 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리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아직도 더 날릴 수 있는데 어떡하지? 저희는 여기 있었고요. 3.56V여서 더 날릴 수 있긴 한데 여기서 그냥 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도 아까 동그라미 하나 통과했다. 와, 이 아드레날린이 됐다. 아, 정말 긴장되는 건 여전하네요. 저도 진짜 참 이거 날린 지 참 한참 됐는데도 DNA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날리면 여전히 이렇게 손이 덜덜덜덜 떨리고 긴장되는 건 똑같습니다. 이게 DNA가 어쨌든 제 경험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되게 오래 날았습니다. 4셀 확실히 8분 날았나요? 여기 진짜 천천히 날리고 저렇게 업다운 없고 이렇게 다이빙 없으면 10분도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 이거 되게 오래 난다. 이제 영상이 얼마큼 잘 찍혔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되게 충분히 느꼈다. 날렸다. 지겨울 정도로 그런 것 같으니까 이거 추천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리뷰했던 게 결국은 메테오 75를 살 거냐 이거를 살 거냐 고민을 하실 텐데, 조용하게 내가 실내에서 날리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메테오 75, 이런 야외에서 충분히 날리고 싶다 하는 분들은 조금 소음은 있지만 이거 사는 게 아마 지금으로서는 가장 정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최근에 되게 큰 기체 한 7인치, 6인치 기체로 롱레인지 하는 걸 보여드렸으면, 이번에는 정말 작은 소형 기체 막 2인치 기체 막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도심에서 비행하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드론도 있지만 이렇게 작은 드론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 들어가는 DJI O4AirUnit Pro라고 하는 이 카메라 모듈은 그 큰 기체나 이 작은 기체나 똑같고 수신 거리는 똑같이 뭐 7km에서 15km까지도 나오는 게 이 DJI O4AirUnit의 그 VTX라고 하는 모듈입니다. 이 기체는 베타 IPB라는 데서 만들어, 이 카메라 모듈은, 그 다음에 수신기 모듈은 DJI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고요. 이 베타 IPB라는 회사는 이렇게 작은 소형 기체를 만드는데 되게 특화되어 있는 업체인데, 얘네가 잘하는 것 중 하나가 진짜 수년 전부터 이렇게 작은 기체들, 파보 25, 75엔 더 작죠. 이런 작은 기체로 해서 하는 것들을 만들었는데, 기존은 내가 3셀 배터리라고 해서 작은 배터리를 썼었어요. 그만큼 비행 시간이 짧았죠. 4분 30초에서 6분 30초 비행 스타일에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4셀 배터리가 달려있어요. 그만큼 더 무겁긴 하지만 훨씬 오래 날아요. 한 8분 이상 정도를 난다고 지금 여기 스펙에는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얘를 갖고 지금 코엑스몰에서 한번 비행을 쭉 해볼 거고요. 아까 메테오 75랑 비교를 하면서 쟤는 되게 짧게 날았는데 얘는 얼마큼 더 많이 가능성을 갖고 날릴 수 있는지를 비교를 해보면서 가능성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얘는 그래도 좀 소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아침 일찍 나와서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날리는 것을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는 성남 비행권역이고요. 여기는 반드시 비행 승인을 주말에만 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비행 승인을 받고 비행 승인을 신청하고 날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31V부터 시작을 하고요. 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코엑스몰이라는 거고요. 저기가 이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조각
우리 여기 있죠. 얘로도 조각을 통과할 수 있을까? 아, 뒤에 사람이 있네요. 얘로도 통과 가능하구나. 그러면 이번에는 저 현대산업개발의 이제 건물을 모양을 한번 쭉 보고, 이야 예쁘죠? 동그라미 다니엘 리베스킨드라는 건축가가 이제 설계한 건데 저렇게 꼬챙이가 건물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저게 풍수적으로 되게 안 좋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보시면은 저 건물에 보면은 여기는 아셈타워죠. 저렇게 꼬챙이가 하나가 저렇게 쭉 꽂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건물에 이렇게 관통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풍수지리학자들을 보면 되게 경악을 하시는 그런 디자인이긴 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무너진 게 아닌가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저도 저런 디자인은 허용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자, 그다음에 얘가 이제 아셈타워고요. 아셈타워를 이제 다이빙을 하고 이 틈새로 다이빙하는 게 되게 재밌거든요. 지금 배터리는 3.9V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얘는 확실히 소음이 들리긴 들려요. 하는데 뭐 그렇게 큰 소음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다이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틈새로 다이빙하는 게 꽤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공사 현장이 이렇게 있긴 하지만 이 조각으로 나눠서 코엑스라는 거를 강조해주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주차장 사이로 한번 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있으니까 조금 높게 날아주고요. 밑으로 내려갔다가 또 사람이 지나가네. 좀 시간이 조금 이제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틈새로 해서 여기를 비행하는 것도 상당히 멋있어요. 우와! 돌아주고 건물을 한번 봐주고 조금 상승을 해준 다음에 여기 이런 유리면을 보신 적은 없으시죠? 되게 멋있는 그런 비정형 건물입니다. 와, 반짝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이 상당히 멋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저 이제 무역센터 위로 쭉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로틀을 좀 최대한 당겨서 스피드업을 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는 얘는 충분한 아이니까 너무 째면은 이제 배터리에서 오래 나는 걸 좀 보여주는 거를 원하고 있을 텐데 저는 그쵸, 오래 나는 걸 좀 보여드리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는 걸 일단 보여드릴게요. 3.68V 충분합니다. 도심이 이렇게 돼 있고 도심을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와, 이게 무역센터의 모습이죠. 작은 기체니까 확실히 근데 비행할 때 큰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도심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작은 걸로 저는 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 번 날리다 보니까 긴장도가 높아져서 다이빙이 이렇게 멋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좀 해볼게요. 자, 이제 긴장감을 풀고 이제 좀 똑바로 서서 제대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 이게 자세가 발라야지 비행도 바릅니다. 자, 트레이드 센터 쭉 올라가서 이번엔 좀 제대로 다이빙하고 이렇게 여러 번 다이빙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써보시면 알겠지만 배터리 소모가 이렇게 상승할 때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얘는 지금 보시다시피 전혀 문제없이 이렇게 여러 번 다이빙을 했는데도 이렇게 된다는 거.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저 멀리도 다녀올 수 있다는 거가 되겠죠. 워낙 얘는 근데 지금 배터리가 이제 3.67이거든요.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들고 올 수 있다는 거. 여기 통과할 수 있으려나? 통과를 이런 비행도 가능하다는 거. 어우, 긴장돼. 3.6V
천천히 비행하면 그러니까 얼마든지 저런 것들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어른 데는 통과할 수가 있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낮게 비행이 충분히 메테오 75초는 가능합니다. 그 기체를 들면 얘를 이렇게 수직으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원하면 이런 사이도 당연히 통과할 수 있겠죠. 그만큼 작은 기체입니다. 지금 3.65V고요. 저는 여기 있었습니다. 아직도 근데 배터리가 남아 돌아서 더 날다가 올게요. 지금 이게 얼마큼 멀리 오래 나냐 이런 걸 지금 보여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날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좀 날릴게요. 3.6V이기 때문에 그래. 이제 3.9V니까 마지막 다이빙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빙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는 정말 배터리 소모가 큰 행위인데 지금 얘를 도대체 몇 번째 다이빙을 하는 거야, 그지? 이거는 파보 3셀에서는 절대 보여줄 수 없던 그런 성능입니다. 다이빙. 자, 비행 끝났습니다. 엄청나네요, 진짜. 어마무시하게 나네요, 어마무시하게. 인천 송도 쪽에서도 제가 비행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조금 주민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인천 송도에 나가서 이제 촬영을 했었고, 오늘은 지금 이제 삼성 코엑스몰에 나와서 지금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 정말 지겹도록 비행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겹다는 좀 부정적인 단어보다 정말 충분히 날린 것 같습니다. 근데 얘는 조금 이제 소음이 나니까 약간 뭐 아예 이른 아침, 일요일이나 토요일 아침에 날리는 걸 좀 권장드리고 싶고요. 그래야지 차량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까 훨씬 더 안전하게 부담감을 주지 않으면서 날릴 수가 있겠죠. 그게 저는 드론 파일럿의 에티켓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없는 시간에 날리기. 아니면 아예 저렇게 메테오 75로 아예 거의 무서움에 가까운 드론을 날리는 거를 아예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도심에서 날려도 상당히 안전하다. 워낙 작기 때문에 뭐 법적으로도 이게 150g도 아니라 이거 뭐 거의 한 120g인가? 상당히 그램 수가 낮거든요. 이게 몇 g이냐면 저도 집에 가서 좀 재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도심에서 오래 날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요. 훨씬 더 어자일하게, 더 정교하게, 그다음에 레이턴스가 이 메테오 75%는 레이턴시가 조금 있거든요. 날릴 때 조금 뭔가 이렇게 느리게 반응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날릴 때 더 긴장이 되는데 얘는 더 기민하게 레이턴시가 적어서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더 정교하게 더 잘 날 수도 있고요. 메테오 75처럼 얼마든지 천천히 날면서 얘도 똑같이 사이즈 구멍 통과하는 거 봤죠? 요런 구멍 통과할 수도 있고 되게 괜찮은 기차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추천드리고 힘있고 더 오래 나는 걸 사시고 싶으시다면 베타 FPV에 나와서는 이 4셀 배터리 얘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세이프 플라이트 하세요. 윤군이었습니다. 자, GPS를 장착한 모습이고요. GPS를 달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 181짜리 규격의 GPS를 달았거든요. 얘를 다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기체 그래도 안 그래도 이거 지금 DJI O4 Air니 프로가 한 33만원, 이 기체가 한 15만원이라고 하면 최소 얘만 해도 50만원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GPS를 안 달고 이거 한 GPS 한 2, 3만원 하거든요. 그걸 안 달고 추락을 해서 잃어버렸다. 그럼 다 날아가는 거잖아, 50만원이. 그렇기 때문에 GPS를 다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얘가 날다가 혹시라도 신호가 끊겼을 때
얘가 GPS가 있으면 딱 멈춰서 수직상승해서 리턴 투 홈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내 50만 원을 세이브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기존의 거는 요 케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되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막 케이블 타이를 묶고 막 그랬었는데 그 전 버전에선 이번엔 딱 케이스가 나왔네요. 근데 생각보다 이걸 넣으면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는데 밑에다가 3M 테이프 바르고 위에다가 3M 테이프를 바르면 이렇게 딱 고정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해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쭉 돌려서 이 안에다가 근데 납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납땜은 인두긴 하나 되게 디테일하게 얇은 거는 하나 갖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납땜기로 해서 이런 거를 써요. 보면 되게 얇죠. 그래서 엄청 이렇게 막 거의 찌르면 피가 날 정도로 뾰족한 이런 납땜기를 써서 되게 쉽게 납땜을 합니다. 그래서 납땜하는 방법도 잠깐 이따가 좀 보여드릴 테니까 얘로 어떻게 납땜을 하고 그 다음에 베타 플라이트에서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링크는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한 2만원 이하인데 BGGNSS BC181GPS 그러니까 1.8cm 1.8cm 규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 보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요겁니다. 여기 보면은 어떻게 이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게 총 4가닥의 전선이 꽂힌다는 건데 GND TX RX 5V라고 써 있는데 이 TX를 이제 FC 보드에 있는 RX랑 연결해 주면 되고 여기 있는 RX를 보드에 있는 TX 부분에 연결해 주면 되는데 보드에는 R1, R2, R3, R4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써 있고요. T1, T2, T3, T4 이렇게 써 있는데 베타 플라이트에서 저희가 3번에다가 GPS를 설정해 준다라고 하면은 T3이 되겠죠. 그럼 얘는 R3에다 연결하시면 되고요. 얘는 R3이니까 T3에다 연결하면은 잘 작동을 합니다. 그다음에 5V는 전원을 연결하는 곳이고요. GND는 그냥 접지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GPS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납땜을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GPS는 꼭 달아야 내가 만약에 신호가 끊겼을 때 내 50만 원 어치의 기체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한 2, 3만 원짜리 요건 당연히 투자를 해서 달아주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는 케이블 타이로 얘를 묶어서 날렸었는데 181 GPS 181짜리를 사세요. 이게 가장 수신율이 괜찮습니다. 121짜리도 있는데 걔는 수신율이 되게 안 좋아요. GPS가. 그러니까 그냥 181 사신다 생각하시고 이거를 사면은 여기 설명서에 보면은 요거에 이제 이 4가닥 까만색, 빨간색, 흰색, 노란색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어요. 이 까만색은 ground, 그러니까 GND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이 보통 빨간색이 5V인데 어쨌든 여기는 이 노란색이 5V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 데고 이 빨간색이 TX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FC 보드에서는 RX랑 연결해야 되는 거고 이 흰색은 RX거든요. 그러니까 리시버 쪽인 거죠. 얘는 FC 보드에서 TX랑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트랜스미터 쪽에 연결. 그러니까 서로 반대로 연결한다. TX는 RX로 그 다음에 이 흰색의 RX는 TX로 연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자 한번 기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판을 이제 자세히 보시면 너무 많은 거 있어서 어려운데 이 기판도 살면은 설명서가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베타 플라이트에서 우리가 설정을 하겠지만 1, 2, 3, 4, 5 이렇게 번호가 있어요. UART1, UART2, UART3, UART4, UART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 베타 플라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이 SBUS 조종기가 수신기가 UART 1번에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걔는 설정하는 거는 나중에 설정하는 페이지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GPS를 그래서 저는 3번에다가 할당했어요. UART 3번에다가 GPS를 할당했는데 그러면 이 기판에서 TX, T3, R3이라는 데를 찾으시면 끝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T3, R3이 UART 3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 전선을 납땜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전원을 연결을 할 때는 이 까만색과 노란색, 즉 그라운드랑 5V를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제 자세히 한번 제가 좀 볼게요.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자세히 보면은 제가 여기다가 노란색을 지금 여기다가 지금 노란색이 아까 전에 5V라고 했잖아요. 자세히 보면 여기 5V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연결해 준 거고 까만색은 그라운드니까 여기 GND라고 하는 요 그라운드에다가 연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가 GND고요. 요 두 개가 5V거든요. 그래서 5V 아무거나 하나
여기서 이제 전원이 공급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접지가 된 게 연결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두 개 설명서 보시면은 여기 옆에 두 개가 T3, R3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반대를 연결 좀 되세요. 그래서 아까 전에 두 번째 게 아까 빨간색 TX인데, 빨간색은 여기 RX인 R3에다 연결하고, 흰색은 이제 어떻게 보면 RX에서 온 거니까 얘는 T3에다 연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납땜을 하면 된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연결할 때 요거를 제공을 해주거든요. 여기다가 연결을 해야지 컴퓨터 연결됩니다. 그냥 연결하면 잘 안 돼요. 처음에 초짜 때는 여기 DJI-O4 프로 이쪽에다가 연결해가지고 왜 연결이 안 되나 하면서 한참 헤맸던 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꽂아주고, 그 다음에 요 서킷을 이렇게 여기다가 C2C를 연결해줘 하면은 컴퓨터에 잘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로 한번 연결해 볼까요? 자, 그러면 컴퓨터에다가 그걸 잘 연결했으면 구글에 가셔가지고 베타플라이트라고 치시면은 사이트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아니면 이제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좋으시겠죠. 웹상에서 이거를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에 잘 연결되어 있으면 배터리를 연결하지 않아도 여기 클릭해 보면은 이걸 뺐다가 꽂으면 지금 연결로 돼 있죠. 지금 케이블을 연결을 하는 순간 이렇게 C를 포트 여기 실패.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뭐냐면, 일단 포트로 가볼게요. UART 1번이 지금 껐다 켰다 할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SBUS, 우리 DJI 조종기를 연결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고, 설정 값은 그냥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UART 3번이라는 썼는데, 아까 전에 T3, R3에다 연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 꺼놓으시고, 그 다음 비활성화, 여기 센서, 우리는 센서, GPS 센서를 다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GPS, 뭐 115200이나 57600 해도 큰 상관 없으니까 설정해 놓으신 다음에 저장 및 재부팅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봐야 되는 게 환경 설정 가서 뭐 이제 제 이름 써놓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켜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디 보자. 파워 배터리는 저는 3.3V 셀 전압 경고는 3.5V에 해라.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 되겠죠. 저장해 놓고, 지금 GPS를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포트에서 3번에다가 지금 GPS를 이렇게 설정해 줬죠. 그 다음에 GPS로 가면은 그 다음에 고급 설정에서 전문가 모드는 활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GPS도 설정인가 어디서 한번 켜주셔야 돼요. 어쨌든 그래야지 이 GPS 항목이 여기 이렇게 뜹니다. 여기 안에. 그래서 이제 여기 GPS로 가보면 좀 신호가 잡히는 게 좀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연결하면은 이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잘 연결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도 지금 GPS가 여기 불이 좀 들어와 있죠? 그렇게 해서 failsafe에 들어가면은 딴 건 다 필요 없고, 얘를 1단계로 해주시고 1.5, 10, 그 다음에 2단계를 추락이 아니라 GPS 레스큐를 선택해 준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숫자 37.5, 7.5 이렇게 해서 요거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면 큰 문제 없고, 그냥 얘도 켜주시고 얘는 그냥 끄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PID는 건드리지 말고, 그 다음에 얘는 SBUS로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드에서는 저는 다음과 같이 설정해 놨습니다. 이게 그냥 저는 아바타2랑 거의 똑같이 맞춰 놨거든요. 그 다음에 요를 자동으로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그냥 내가 원하는 그 조종기에서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인이 할당하고 싶은 버튼을 탁 누르는 순간 옥스 4든 옥스 5든 바뀐다는 걸 아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설정해 놨습니다. 자세히 보시고 참고하셔서 세팅하시면 될 것 같고, Arm, Angle, Horizon, Beeper, LED 이건 잘 안 먹더라고 이 키는. Flip Over After Crash 저는 이렇게 411523 설정을 해놨습니다. GPS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배터리를 연결해야만 이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그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OSD 값은 저는 저렇게만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설정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내가 원하는 데다가 이렇게 갖다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데다가 본인이 세팅을 하면 바뀐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정하면 베타플라이트 설정가 다 끝나는 거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제 포트 설정에서 3번에다가 GPS를 하고 1번에다가 그 다음에 시리얼 요거 RX 수신기, 그러니까 조종기를 DJI 조종기를 연결했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고 이제 설정해서 날리시면 안전하게 날릴 수 있을 겁니다.